이 오디오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등장하는 인물, 장소, 시간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삶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장 평생 검소했던 어머니. 저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올해 52살이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왔습니다. 저에게는 올해 78살이신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니, 계셨다고 해야겠네요. 어머니는 2024년 3월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평소 건강하신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는 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급하게 실려오셨는데 빨리 오시라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뵌 것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때도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건강해 보이셨는데, 엄마, 몸은 괜찮으세요? 그때 제가 물어봤더니 어머니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고 하시면서 손을 흔드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평생을 정말 검소하게 사셨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6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시절부터 시작된 절약 습관이 평생 이어졌죠. 어릴 때 저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저는 항상 어머니가 어디서 얻어오신 헌옷을 입어야 했거든요. 신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 신발을 사달라고 하면 어머니는 아직 신을 수 있잖니라고 하시면서 고무풀로 구멍난 부분을 붙여주셨습니다. 집안의 가구들도 모두 남이 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누군가 이사를 가면서 버리는 가구가 있으면 가져와서 고쳐 쓰셨습니다. 페인트 칠을 새로 하시거나 부서진 부분을 수리해서 마치 새 가구처럼 만드셨죠. 어릴 때는 이런 어머니가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와서 저희 집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여전히 절약하는 생활을 계속하셨습니다. 엄마,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가요? 중학생이 되어서 한 번은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집과 비교해보니 저희 집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난한 게 아니야. 그냥 아껴 쓰는 거지. 아끼는 게 좋은 거야. 왜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어머니는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명확한 설명보다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어머니의 절약 정신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겨울에도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고 계셨고 전기료를 절약하기 위해 저녁 8시 이후에는 거의 불을 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양초를 켜놓고 지내시는 날도 많았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시장에서 떠리로 파는 것들만 사오셨습니다. 상한 부분은 도려내고 먹을 수 있는 부분만 요리해서 드셨죠. 저는 가끔 엄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아직 먹을 수 있는데 왜 버려? 라고 하시면서 끝까지 드셨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것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은 그렇게 아끼시면서도 제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 사주셨습니다. 학용품이 필요하다고 하면 며칠 뒤에는 꼭 사다 주셨고 참고서가 필요하다고 하면 중고책이라도 구해서 주셨습니다. 엄마, 돈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되어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특별한 직업이 있으신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필요한 것들을 다 사주실 수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엄마가 벌어. 어떻게요? 열심히 일해서. 어머니는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새벽 일찍 나가셔서 오전에 돌아오시는 것으로 보아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등록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어머니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어떻게든 마련해서 주셨습니다. 생활비도 매달 꼬박꼬박 주셨고요.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는 제가 벌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니는 공부나 열심히 해라. 돈은 엄마가 벌 테니까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도 저는 어머니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가끔 궁금해서 물어봐도 그냥 일한다고만 하셨거든요. 제가 직장을 구하고 결혼을 한 후에도 어머니의 생활 패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사셨고 여전히 새벽 일찍 나가셔서 일을 하셨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벌어서 편하게 사세요. 일은 그만하셔도 돼요. 결혼 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나는 일하는 게 좋다고 하시면서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통장을 볼 때마다 항상 잔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끔 용돈을 드리면 고맙다고 하시면서도 너도 힘들 텐데 괜찮니? 라고 되묻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소박한 분이셨습니다. 취미라고 할 만한 것도 없으셨고 친구분들과 어울려 놀러 다니시는 것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계시거나 새벽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오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끔 엄마 여행이라도 다녀오세요라고 권해드렸지만 어머니는 집이 제일 좋다고 하시면서 나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보냈던 시간들, 어머니의 사랑, 그리고 제대로 효도하지 못했다는 후회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행복하셨을까?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면서 즐거움이라는 걸 느끼셨을까? 어머니는 평생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새 옷 한 벌, 맛있는 음식 한 끼, 여행 한 번.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어머니의 성격에 맞게 검소하게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검소하게 사셨는데 장례식만 화려하게 하는 것은 어머니의 뜻에 맞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장례식에 오신 분들도 모두 어머니의 검소함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머님 정말 검소하게 사셨지. 마지막까지 아끼고 아끼셨어. 그러게 돈 한 푼도 함부로 쓰지 않으시더라고. 참 대단한 분이셨어.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아끼며 사는 분이 어디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검소하게 절약하며 사신 일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좀 더 자신을 위해서도 돈을 쓰시면서 사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장례를 마친 후 저는 어머니의 집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사셨는데 그 집에는 어머니의 일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 안을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것은 정말 간소한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소파 하나와 작은 텔레비전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것들이었어요. 부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장고는 20년도 넘은 작은 것이었고 가스레인지도 낡아서 불이 제대로 켜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새 것으로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방을 둘러보니 옷장에는 낡은 옷들만 몇 벌 걸려 있었습니다. 대부분 색이 바래고 구멍이 난 것들이었는데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기워서 입으신 흔적이 보였습니다. 침대도 오래된 것이었고 이불도 여러 번 기운 흔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물건을 오래오래 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모든 것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오래되고 낡은 것들이지만 하나하나 제자리에 정돈되어 있었어요. 어머니의 꼼꼼한 성격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서재라고 할 수 있는 작은 방에는 오래된 책들이 몇 권 있었습니다. 대부분 생활에 필요한 실용서들이었어요. 요리책, 건강 관련 책, 그리고 몇 권의 소설책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사용하시던 안경과 볼펜, 그리고 작은 계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가계부를 쓰실 때 사용하셨던 것들 같았어요. 방을 정리하면서 저는 어머니의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각종 서류들과 함께 통장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어머니의 주거래 통장도 있었고 적금 통장도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두툼한 통장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통장들은 얇았는데 그 통장만 정말 두꺼웠습니다. 마치 여러 권을 합쳐놓은 것처럼 보였어요.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 통장을 쓰셨지? 저는 궁금해서 그 통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겉표지를 보니 1974년부터 사용하신 통장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사용하신 통장이었던 것입니다. 통장이 그렇게 두꺼운 이유는 50년 동안 사용하시면서 거래 내역이 많아서 여러 번 새로 발급받으셨기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속 절차를 위해서는 정확한 잔액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두툼한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기로 했습니다. 2장 20억 통장 어머니의 상상 초월 유산.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의 통장들을 가지고 은행에 갔습니다. 상속 절차를 위해서는 모든 계좌의 잔액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은행은 평소 어머니가 거래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오래된 지점이라서 어머니를 아는 직원들도 있을 것 같았어요. 창구에 앉은 직원은 30대 정도의 여직원이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은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고객님, 먼저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한 후 직원이 어머니의 통장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장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알고 있던 어머니의 주거래 통장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생활비를 관리하시던 통장이었죠. 이 통장은 잔액이 47만 원입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생활비 통장에는 항상 많은 돈을 두지 않으셨거든요. 필요한 만큼만 넣어두시고 나머지는 어디엔가 저축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는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이 적금은 만기가 되어서 자동으로 재예치되었네요. 현재 잔액이 350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 통장도 적금이었는데 250만 원 정도 들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검소하게 사시면서 조금씩 모아두신 돈들이었죠. 마지막으로 그 두툼한 통장을 건넸습니다. 이 통장도 확인해 주세요. 직원이 통장을 받아서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다시 한번 확인하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객님, 혹시 이 통장이 정말 어머님 것이 맞나요? 네, 왜 그러세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문제는 아닌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직원이 몇 번 더 확인한 후에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의 현재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데요? 20억 3,200만 원입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0억 3,200만 원입니다. 정확히는 20억 3,200만 원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20억? 우리 어머니 통장에 20억이 있다고?
혹시 잘못 보신 건 아닌가요? 다른 사람 통장과 바뀐 거라든지. 아니요, 분명합니다. 여기 컴퓨터 화면 보세요.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서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20억이 넘는 금액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금주 이름도 분명히 어머니 성함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맞나요? 제 어머니 통장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금주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도 모두 일치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던 어머니의 통장에 20억이라니. 혹시 이 통장의 거래 내역을 볼 수 있나요?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양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조작해서 거래 내역을 출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많은 양의 종이가 나왔습니다. 50년 동안의 거래 내역이니까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었죠. 거래 내역을 대충 훑어보니 대부분이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출금은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그런데 입금 금액들을 보니 대부분 작은 금액들이었어요. 몇만 원, 십몇만 원 이런 식의 작은 돈들이 지속적으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작은 돈들로 20억을 만드셨을까요? 고객님, 이 통장은 정말 특이한 케이스네요. 50년 동안 거의 출금 없이 꾸준히 입금만 하신 것 같아요. 직원도 신기해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에 주식 관련 거래도 있네요. 배당금 입금이라든지. 주식? 어머니가 주식을 하셨다고? 이것도 제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은행에서 다 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이 거래 내역을 집에 가져가서 볼 수 있나요? 네, 복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거래 내역을 복사해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두꺼운 파일 하나가 꽉 찰 정도의 분량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저는 멍한 상태였습니다. 20억이라는 돈도 놀라웠지만 어머니가 그 돈을 어떻게 모으셨는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래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1974년부터 시작된 거래 내역은 정말 방대했어요. 초기 거래 내역을 보니 정말 작은 금액들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1974년 3월 15일 입금 3,500원, 1974년 3월 20일 입금 4,200원, 1974년 3월 25일 입금 2,800원.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작은 금액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그 시절 물가를 생각해보면 하루벌이 정도 되는 금액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작은 입금이 50년 동안 꾸준히 계속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달도 빠짐없이 계속 입금이 되어 있었어요. 중간중간에는 더 큰 금액들도 보였습니다. 아마도 주식에서 나온 수익이나 배당금인 것 같았어요. 1985년 12월 31일 입금 120만원, 주식 매도 대금 1990년 6월 15일 입금 80만원 배당금. 이런 기록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이 돈을 모으셨을까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새벽 일찍 나가시던 것 말이에요. 이웃 할머니가 폐지를 줍는다고 하셨던 것도 생각났고요. 설마 어머니가 폐지를 주어서 번 돈으로 이렇게 큰 재산을 만드신 건 아니겠지? 하지만 계산해봐도 말이 안 되었습니다. 폐지를 주어서 하루에 몇천 원씩 번다고 해도 50년 동안 모은다고 해서 20억이 될 수는 없었거든요. 분명히 다른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집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방에 있던 오래된 서랍장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서랍 맨 아래에서 낡은 가계부 여러 권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가계부를 펼쳐보니 1974년부터 기록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매일매일의 수입과 지출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1974년 3월 15일 페이지 줍기 3,500원, 1974년 3월 16일 페이지와 병 모으기 4,200원, 1974년 3월 17일 페이지 2,800원. 정말로 어머니는 페이지를 주워서 돈을 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적힌 메모를 보고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현수 밥값 500원, 현수 우유값 300원, 나머지 2,700원 저축. 어머니는 페이지를 주워서 번 돈 중에서 제게 필요한 것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계부를 더 읽어보니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1974년 3월 20일 오늘 현수가 친구들이 과자 먹는 걸 부러워하는 것 같았다. 내일은 과자 하나라도 사주자. 페이지를 더 주워야겠다. 1974년 3월 25일 현수 신발이 너무 작아졌다. 새 신발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 이번 주는 더 열심히 일해야지.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라면 더 열심히 페이지를 줍겠다고 다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계부 한쪽에는 또 다른 기록이 있었습니다. 1974년 3월 31일 이번 달 총 수입 98,500원, 현수 용돈 및 필요한 것 45,000원, 생활비 3만원, 저축 23,500원.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저축한 돈 중 15,000원 은행 적금, 8,500원 주식에 투자. 김아저씨가 주식도 권유, 조금씩. 어머니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권유로 조금씩 시작하신 것 같았어요. 1975년 가계부를 보니 더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1975년 1월 10일 삼성 주식 10주 매수 마이너스 8,000원, 1975년 1월 15일 현대 주식 5주 매수 마이너스 12,000원. 정말 작은 금액으로 주식을 조금씩 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계부 여백에 적힌 어머니의 메모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식이라는 걸 잘 모르겠지만 현수가 크면 대학도 가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할 텐데 조금이라도 더 모아둬야겠다. 어머니는 저의 미래를 위해서 주식 투자까지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가계부를 보니 어머니의 투자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82년 5월 작년에 산 삼성전자 주식이 2배가 되었다. 팔까 말까 고민이다. 1982년 5월 20일 삼성전자 반만 팔고 반은 더 보유. 팔아서 나온 돈으로 다른 주식 구매. 어머니는 주식에 대해 공부도 하시고 나름의 투자 전략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1985년 가계부에는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1985년 12월 올해 주식으로 120만 원의 수익이 났다. 현수 대학 등록금에 보탤 수 있겠다. 어머니는 주식으로 번 돈도 모두 저를 위해 모아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가계부를 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1990년 3월 현수가 대학에 들어갔다. 등록금과 생활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다행히 주식이 많이 올라서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90년 4월 현수에게는 페이지 주워서 번 돈이라고 말했다. 주식으로 번 돈이라고 하면 놀랄까 봐서. 어머니는 제게 등록금을 주시면서도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1995년 가계부에는 이런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1995년 10월 현수가 결혼한다고 한다. 결혼 자금이 필요할 텐데 다행히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겠다. 1995년 11월 현수에게 결혼 자금으로 1,000만 원을 주었다. 30년 동안
폐지 주어서 모은 돈이라고 했다. 사실은 대부분 주식으로 번 돈인데 현수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냥 그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저에게 결혼 자금을 주시면서도 제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2000년대 가계부를 보니 어머니의 투자 규모가 커져 있었습니다. 2000년 1월 지금까지 주식으로 모은 돈이 3억이 넘었다. 현수는 아직 모르고 있다. 2005년 7월 IT 버블이 꺼졌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좋은 회사 주식은 계속 오를 거라고 믿는다. 2010년 12월 올해 투자 수익이 정말 좋았다. 총 자산이 10억을 넘었다. 어머니는 50년 동안 꾸준히 투자를 계속하시면서 자산을 불려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대 가계부를 보니 어머니의 마음이 더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2015년 5월 현수가 요즘 힘들어 보인다. 회사 일이 어려운가 보다. 도와주고 싶지만 괜히 나서면 현수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 2018년 10월 현수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다. 대학 갈 때 등록금이 걱정일 텐데 그때 되면 도와줘야지. 어머니는 저와 제 가족을 위해 계속 돈을 모아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2020년대 가계부를 보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팔지 않겠다. 지금까지 5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자. 2022년 12월 총 자산이 20억을 넘었다. 50년 동안 폐지 주우며 꿈꿔왔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어머니는 마침내 20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계부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이제 나도 나이가 많아졌다. 언젠가는 현수에게 이 돈을 물려줘야 할 텐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2024년 3월 1일 현수야. 엄마가 50년 동안 매일 새벽에 나가서 폐지를 주었던 이유를 이제 알겠니? 엄마는 너를 위해서 그 돈을 모았단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메모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에 쓰신 것 같았어요. 저는 가계부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50년 동안 매일 새벽에 나가서 폐지를 주우신 이유가 바로 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돈으로 시작한 투자가 50년 만에 20억이라는 큰 돈이 된 것이었습니다. 3장 50년 투자일기 어머니의 숨겨진 비밀. 가계부를 다 읽고 난 후 저는 어머니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사셨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정말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서 어머니와 가까이 지내셨던 동네 분들을 찾아뵀습니다. 먼저 옆집에 사시는 박할머니를 찾아뵀어요. 박할머니는 어머니와 2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나가서 뭘 하시는지 아시나요? 어머니, 그분 정말 부지런하시더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손수레 끌고 나가시는데 폐지 주우러 가시는 거야. 매일 그러셨나요? 그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빠지는 날이 없으시더라. 정말 대단한 분이야. 박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성실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혹시 주식 같은 것도 하신다고 하시던가요? 주식? 글쎄, 가끔 신문을 열심히 보시더라. 경제면을 유심히 보시는 것 같았는데 혹시 그것 때문이었나? 어머니가 신문을 열심히 보셨던 이유도 주식 공부를 위해서였던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찾아뵌 분은 동네 슈퍼 사장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곳이었거든요. 사장님,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 어떤 분이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아, 그분 정말 검소한 분이셨어. 항상 세일하는 것만 사가시고 비싼 건 절대 안 사시더라. 다른 특이한 점은 없으셨나요? 특이한 점이라면
경제신문을 자주 사가셨어. 그리고 가끔 계산기로 뭔가 계산을 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뭘 계산하시는지는 모르겠더라. 어머니가 경제신문을 보시고 계산을 하시던 것도 투자 관련 공부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의 방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경제신문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신문들을 보니 중요한 기사들에는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고 여백에는 어머니의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좋음 마이너스 더 사볼까? 현대차 신차 출시 예정 마이너스 주가 오를 듯. LG화학 배터리 사업 확장 마이너스 장기 보유. 어머니는 신문을 보시면서 나름의 투자 분석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는 주식 관련 책들도 발견했습니다. 주식 투자 기초, 장기 투자의 힘,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 같은 책들이었어요. 책들을 펼쳐보니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읽으신 흔적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는 줄이 그어져 있고 여백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장기 투자가 답이다 마이너스 50년 계획.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자. 배당금도 재투자하면 복리 효과가 크다. 어머니는 투자에 대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책 사이에서 어머니가 직접 쓰신 투자 일기를 발견했습니다. 1980년 6월 15일 삼성전자 주식을 20주 더 샀다. 지금까지 총 50주가 되었다. 이 회사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 같다. 1985년 3월 10일 작년에 산 주식들이 모두 올랐다. 팔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책에서 읽은 대로 장기 투자를 해보자. 1990년 12월 20일 올해 주식시장이 많이 올랐다. 하지만 아직 팔지 않겠다. 현수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는 계속 모아두자. 1997년 11월 IMF 때문에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 무서워서 팔고 싶지만 참자. 지금이 오히려 더 살 기회일 수도 있다. 2008년 10월 금융위기로 또 주식이 폭락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참겠다. 30년 넘게 투자해온 인내심을 발휘하자. 어머니는 여러 번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도 절대 투자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투자 일기를 더 읽어보니 어머니의 투자 철학이 보였습니다. 2010년 5월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다. 5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2015년 8월 페이지 주어서 번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투자하면 큰 돈이 된다. 복리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 2020년 3월 코로나로 세상이 어수선하지만 좋은 기업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오히려 더 싸게 살 기회다. 어머니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공부와 경험으로 투자에 성공하신 것이었습니다. 투자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정말 감동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드디어 목표했던 20억을 달성했다. 50년 동안의 꿈이 이루어졌다. 이제 현수에게 물려줄 수 있겠다. 2024년 1월 현수야. 엄마가 50년 동안 매일 새벽에 나가서 일한 이유를 이해하겠니? 모든 것이 너를 위해서였단다. 2024년 2월 이 돈으로 현수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자신의 꿈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투자 일기를 다 읽고 난 후 저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깨달았습니다. 페이지를 주워서 번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50년 만에 20억을 만드신 것도 놀라웠지만 그 모든 것이 저를 위해서였다는 사실이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구체적으로 어떤 주식에 투자하셨고 어떻게 그렇게 좋은 수익을 내셨을까요? 저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거래하신 증권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거래하시던 계좌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문의사항이신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 절차를 밟고 있는데 어떤 주식을 보유하고 계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증권회사를 방문했습니다. 직원이 어머니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머님이 보유하신 주식들을 보면 대부분이 30년 이상 보유하신 종목들이네요. 화면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삼성전자 주식은 1974년부터 보유하기 시작하셨네요. 지금까지 50년간 보유하신 거예요. 50년이요? 네. 그리고 중간에 주식 분할이나 무상증자가 있을 때마다 주식 수가 늘어났고 배당금은 모두 재투자하셨어요. 어머니는 정말 장기 투자에 대가셨던 것입니다. 현재 보유 주식의 총 평가액이 얼마나 되나요? 약 18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 2억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시고요. 어머니가 5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한 결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어머님은 정말 모범적인 투자자셨어요. 시장이 폭락해도 절대 팔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사는 경우가 많으셨거든요. 증권회사 직원의 말을 들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현명한 투자자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검소하게 사신 이유가 바로 투자를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새 옷을 사지 않으시고 외식을 하지 않으시고 여행을 가지 않으신 모든 이유가 투자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저를 위해서였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사장 침대 및 상자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물건들을 더 자세히 정리하면서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침대 밑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린 그림들, 학교에서 받은 상장들, 대학 졸업장 사본. 어머니는 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소중히 보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직접 쓰신 편지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주시려고 쓰신 것 같은데 결국 주지 못하신 편지들이었어요. 첫 번째 편지를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현수야, 엄마가 왜 매일 새벽에 나가서 일하는지 궁금했지? 엄마는 너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단다. 내가 크면 대학도 가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해야 할 텐데 그때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엄마가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야. 폐지 줍는 일이 힘들긴 하지만 너를 생각하면 전혀 힘들지 않아.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어. 엄마가 주식이라는 것도 해보고 있는데 잘 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좋은 회사의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돈이 늘어난다고 하더라. 엄마가 공부해서 현수를 위해 열심히 해볼게. 현수가 20살이 되는 해에 엄마가. 이 편지는 제가 20살이 되는 해에 주시려고 쓰신 것 같았는데 결국 주지 못하셨나 봅니다. 두 번째 편지는 제가 결혼할 때 주시려고 쓰신 것 같았습니다. 현수야, 내가 결혼한다고 하니 정말 기쁘다. 우리 현수가 어른이 되어서 자기 가정을 꾸리게 되었구나. 엄마가 30년 동안 모은 돈이 있어. 내가 결혼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이 돈은 엄마가 매일 새벽에 나가서 폐지를 주워서 모은 돈이야. 처음에는 하루에 몇천 원씩밖에 못 벌었지만 그 돈으로 주식도 사고 저축도 하면서 조금씩 늘려왔어. 현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며 엄마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또 한 번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저의 결혼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편지는 가장 최근에 쓰신 것 같았습니다. 현수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다.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엄마가 50년 동안 매일 새벽에 나가서 일한 이유는 오직 너 하나 때문이었어. 내가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였어. 지금까지 모은 돈이 20억이 넘어. 엄마가 폐지 주워서 번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이만큼 모았어. 처음에는 하루에 몇천 원씩밖에 못 벌었지만 50년 동안 꾸준히 하니까 이렇게 됐네. 현수야, 이 돈은 엄마의 평생 사랑이야. 내가 이 돈으로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여유롭게 살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라. 그리고 내 아이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어라. 엄마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내 아이를 사랑해라.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평생 널 사랑한 엄마가.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서 저를 위해 준비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어머니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얼마나 멀리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단순히 돈을 모으신 것이 아니라 저의 인생 전체를 설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경제적으로는 걱정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이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검소하게 사시면서 당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으셨던 것이 안타까웠거든요. 어머니가 그 돈으로 좀 더 편하게 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저의 행복이 당신의 행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5장 매일 새벽 5시 페이지 줍는 어머니의 투자 원칙. 어머니의 투자 비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저는 어머니가 자주 가시던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도서관 직원에게 물어보니 어머니를 기억하고 계시더군요. 아, 그분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던 분이에요. 거의 매일 오셔서 경제 관련 책을 읽으셨어요. 어떤 책들을 주로 보셨나요? 주식 투자 관련 책들이요. 그리고 경제신문도 빠짐없이 읽으셨고요. 정말 성실하신 분이셨어요. 도서관 직원의 말을 들으니 어머니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자리에서 주로 공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네, 저쪽 구석 자리요. 항상 그 자리에 앉으셔서 조용히 책을 읽으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앉으셨던 그 자리에 가서 앉아봤습니다. 창가 쪽 조용한 자리였는데 어머니가 이곳에서 50년 동안 투자 공부를 하셨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서가에서 어머니가 읽으셨을 법한 책들을 찾아봤습니다. 현명한 투자자,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런 책들이 있었어요. 책을 펼쳐보니 여백에 연필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어요. 장기 투자가 답이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오래 보유하기, 배당금 재투자의 힘. 어머니는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투자 철학을 세우셨던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나와서 저는 어머니가 폐지를 주우시던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걸으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새벽 5시에 집을 나서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 정말 멀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이 먼 길을 매일 걸으셨다고 생각하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만난 청소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동네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 한 분을 아시나요? 작은 키에 항상 단정한 옷을 입고. 아, 그분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50년 넘게 매일 나오셨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었어요.
다른 폐지 줍는 분들과는 달리 정말 체계적으로 하셨거든요. 어떤 건물에 언제 폐지가 많이 나오는지, 어떤 병이 돈이 되는지 정말 전문가 같으셨어요. 어머니는 폐지 줍는 일도 정말 전문적으로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루에 얼마나 버셨는지 아세요? 글쎄요, 열심히 하시면 하루에 2-3만 원은 버셨을 거예요. 요즘 폐지 값이 꽤 올랐거든요. 하루에 2-3만 원이면 한 달에 60-90만 원 정도 되겠네요. 50년 동안 이렇게 꾸준히 벌어서 투자를 하신 것이군요.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어머니의 가계부를 펼쳐봤습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투자 패턴을 자세히 분석해보고 싶었거든요. 가계부를 보니 어머니만의 독특한 투자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 절대 빌려서 투자하지 않기. 어머니는 오직 폐지 주어서 번 돈으로만 투자하셨습니다. 둘째, 매달 일정 금액 투자하기.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매달 일정한 금액을 투자하셨어요. 셋째, 좋은 기업의 주식만 사기. 어머니는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 주식만 사셨습니다. 넷째, 절대 팔지 않기. 어머니는 한 번 산 주식을 절대 팔지 않으셨어요. 50년 동안 계속 보유하셨습니다. 다섯째, 배당금은 모두 재투자하기.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모두 다시 주식 매수에 사용하셨습니다. 이런 원칙들이 50년 동안 지켜져서 20억이라는 큰 돈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여러 번의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도 절대 투자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1997년 IMF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코로나 때도 어머니는 오히려 더 많이 투자하셨더군요.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어머니의 투자 철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6장 모든 투자의 이유는 바로 나 아들을 위한 희생. 어머니의 투자 비법을 알아보던 중 정말 감동적인 사실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주식을 고르는 기준이 정말 특별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투자 일기를 더 자세히 읽어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1980년 5월 삼성전자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들이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줄 것 같다. 1985년 3월 현대자동차 주식을 샀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 자동차를 타게 될 텐데 그때 현대차가 많이 팔릴 것 같다. 1990년 8월 LG화학에 투자했다. 화학 제품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거니까 좋은 투자가 될 것 같다. 어머니는 복잡한 재무 분석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직감으로 투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감이 정말 정확했던 것이죠. 더 감동적인 것은 어머니가 투자할 때마다 저를 생각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1995년 10월 현수가 결혼할 때 차를 사줘야 할 텐데 현대차 주식을 더 사두자. 2000년 12월 현수가 집을 살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삼성물산 주식도 사보자. 2010년 6월 현수네 아이가 클 때쯤이면 전자제품을 많이 쓸 텐데 LG전자 주식을 더 사둬야겠다. 어머니는 주식을 사실 때마다 저와 제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투자 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 무서워서 팔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현수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다. 현수가 이 돈을 물려받을 때까지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 2022년 12월 드디어 20억을 달성했다. 50년 동안의 꿈이 이루어졌다. 이제 현수에게 물려줄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 말하지는 말자. 현수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저를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서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엄마가 왜 그렇게 사셨는지 알겠어요. 50년 동안 매일 새벽에 나가서 일하신 이유도
그렇게 검소하게 사신 이유도 모든 게 저 때문이었네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엄마의 마음을 전혀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돈을 모으고 계실 줄도 몰랐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해요. 엄마 덕분에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고, 하고 싶은 일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엄마, 왜 저에게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줄 알았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곧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를요. 제가 부담스러워할까 봐서였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7장 어머니의 사랑을 실천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20억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어머니가 50년 동안 고생해서 모아주신 돈인데 함부로 쓸 수도 없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현수야, 이 돈으로 정말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엄마처럼 힘들게 살지 말고 여유롭게 살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어머니의 뜻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이 돈으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어머니를 위한 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묘소 옆에 작은 표지석을 세웠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여기 잠드신 분은 50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들을 위해 돈을 모으신 위대한 어머니입니다. 페이지 한 장, 병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며 20억 원이라는 큰 사랑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다니셨던 도서관에 투자 관련 도서를 기증했습니다. 어머니가 그곳에서 공부하셨던 것처럼 다른 분들도 투자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말이에요. 기증할 때 도서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책들은 제 어머니를 기념해서 기증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곳에서 50년 동안 공부하셔서 훌륭한 투자자가 되셨거든요. 다음으로는 제 가족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아이의 교육비를 미리 준비해 뒀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유학비까지 모두 준비해서 아이가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요리를 좋아해서 언젠가는 작은 식당이나 카페를 해보고 싶다고 했었거든요. 여보, 우리 정말 카페를 해볼까요? 정말요? 돈이 많이 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돈이 있으니까요. 아내는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오랫동안 회사 생활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만둘 수 없었거든요. 이제는 어머니 덕분에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카페를 준비하면서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50년 동안 페이지를 주어서 20억을 모으셨어요.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정말 대단한 어머니시네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저는 어머니의 투자 철학과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더군요. 그래서 저는 카페 한쪽에 작은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와 투자 철학을 소개하는 코너였어요. 어머니가 읽으셨던 책들도 비치해 뒀고요. 카페 이름도 어머니의 20억으로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기념하고 동시에 어머니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거든요. 카페를 열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어머니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저도 투자를 시작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머님처럼 장기 투자를 해보고 싶어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하셨던 방법을 그대로 알려드렸습니다. 일단 작은 돈부터 시작하세요. 매달 일정한 금액을 좋은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시고 절대 팔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어머니의 방법을 따라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팔짱 전국으로 퍼지는 감동. 카페를 운영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와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카페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오신 분은 60대 할머니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신문에서 어머님 이야기를 봤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어떤 경험이세요? 저희 시어머니도 평생 검소하게 사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보니까 엄청난 재산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어머니와 비슷했습니다. 평생 아껴 쓰시면서 가족을 위해 돈을 모으셨던 분이었어요. 두 번째로 찾아오신 분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랬어요. 평생 택시 운전을 하시면서 검소하게 사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보니까 10억이 넘는 돈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세 번째 손님은 50대 여성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 파출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보니까 부동산을 여러 채 사두셨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돈이 있었는지 아직도 신기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요. 평생을 검소하게 사시면서 가족을 위해 조용히 재산을 모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페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어요. 첫 번째 모임에는 10명 정도가 오셨습니다. 모두 부모님으로부터 뜻밖의 유산을 물려받으신 분들이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고 계셨는 줄. 저희 어머니도 평생 절약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부모님 세대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못 따라가겠어요. 모임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시대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자식을 위해 희생하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현명하게 재산을 관리하셨는지. 모임이 알려지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의 투자 방법을 배우고 싶어서 오셨고, 어떤 분은 자신도 자녀를 위해 투자를 시작하고 싶어서 오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투자 방법을 정리해서 책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어머니의 20억, 50년 장기 투자의 기적이었어요. 책에는 어머니의 실제 투자 기록과 철학,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두 담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폐지 주워서 번 작은 돈으로 20억을 만드셨는지, 어떤 원칙을 지키셨는지. 책이 출간되자 많은 반향이 있었습니다. 특히 평범한 사람들도 충분히 따라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았어요. 어머님의 방법대로 저도 해보겠습니다. 작은 돈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투자해 보겠어요. 이런 연락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고 하더군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카페를 찾아오셨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도 관심을 보이더군요. 9장 20억이 만들어낸 기적.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돈으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어머니 재단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처럼 힘든 환경에서도 자녀를 위해 노력하는 부모님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재단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첫째,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둘째, 투자 교육 분명히 다른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집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방에 있던 오래된 서랍장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서랍 맨 아래에서 낡은 가계부 여러 권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가계부를 펼쳐보니 1974년부터 기록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매일매일의 수입과 지출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1974년 3월 15일 페이지 줍기 3,500원, 1974년 3월 16일 페이지와 병 모으기 4,200원, 1974년 3월 17일 페이지 2,800원. 정말로 어머니는 페이지를 주워서 돈을 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적힌 메모를 보고 저는 더욱 놀랐습니다. 현수 밥값 500원, 현수 우유값 300원, 나머지 2,700원 저축. 어머니는 페이지를 주워서 번 돈 중에서 제게 필요한 것을 빼고 나머지는 모두 저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계부를 더 읽어보니 어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1974년 3월 20일 오늘 현수가 친구들이 과자 먹는 걸 부러워하는 것 같았다. 내일은 과자 하나라도 사주자. 페이지를 더 주워야겠다. 1974년 3월 25일 현수 신발이 너무 작아졌다. 새 신발을 사주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다. 이번 주는 더 열심히 일해야지. 어머니는 저를 위해서라면 더 열심히 페이지를 줍겠다고 다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계부 한쪽에는 또 다른 기록이 있었습니다. 1974년 3월 31일 이번 달 총 수입 98,500원, 현수 용돈 및 필요한 것 45,000원, 생활비 3만원, 저축 23,500원.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저축한 돈 중 15,000원은 은행 적금에, 8,500원은 주식에 투자하자. 김 아저씨가 주식도 해보라고 하셨는데 조금씩이라도 해볼까? 어머니가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권유로 조금씩 시작하신 것 같았어요. 1975년 가계부를 보니 더 자세한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1975년 1월 10일 삼성 주식 10주 매수 마이너스 8,000원, 1975년 1월 15일 현대 주식 5주 매수 마이너스 12,000원. 정말 작은 금액으로 주식을 조금씩 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계부 여백에 적힌 어머니의 메모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식이라는 걸 잘 모르겠지만 현수가 크면 대학도 가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할 텐데 조금이라도 더 모아둬야겠다. 어머니는 저의 미래를 위해서 주식 투자까지 시작하신 것이었습니다. 1980년대 가계부를 보니 어머니의 투자 실력이 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1982년 5월 작년에 산 삼성전자 주식이 2배가 되었다. 팔까 말까 고민이다. 1982년 5월 20일 삼성전자 반만 팔고 반은 더 보유하자. 팔아서 나온 돈으로 다른 주식을 사자. 어머니는 주식에 대해 공부도 하시고 나름의 투자 전략도 세우고 계셨던 것입니다. 1985년 가계부에는 이런 기록이 있었어요. 1985년 12월 올해 주식으로 120만 원의 수익이 났다. 현수 대학 등록금에 보탤 수 있겠다. 어머니는 주식으로 번 돈도 모두 저를 위해 모아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1990년대 가계부를 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1990년 3월 현수가 대학에 들어갔다. 등록금과 생활비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다행히 주식이 많이 올라서 돈을 마련할 수 있었다. 1990년 4월 현수에게는 페이지 주워서 번 돈이라고 말했다. 주식으로 번 돈이라고 하면 놀랄까 봐서 어머니는 제게 등록금을 주시면서도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1995년 가계부에는 이런 감동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1995년 10월 현수가 결혼한다고 한다. 결혼 자금이 필요할 텐데. 다행히 지금까지 모아둔 돈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겠다. 1995년 11월 현수에게 결혼 자금으로 1,000만 원을 주었다. 30년 동안 폐지 주어서 모은 돈이라고 했다. 사실은 대부분 주식으로 번 돈인데 현수가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냥 그렇게 말했다. 어머니는 저에게 결혼 자금을 주시면서도 제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2000년대 가계부를 보니 어머니의 투자 규모가 커져 있었습니다. 2000년 1월 지금까지 주식으로 모은 돈이 3억이 넘었다. 현수는 아직 모르고 있다. 2005년 7월 IT 버블이 꺼졌다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다. 그래도 좋은 회사 주식은 계속 오를 거라고 믿는다. 2010년 12월 올해 투자 수익이 정말 좋았다. 총 자산이 10억을 넘었다. 어머니는 50년 동안 꾸준히 투자를 계속하시면서 자산을 불려나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0년대 가계부를 보니 어머니의 마음이 더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2015년 5월 현수가 요즘 힘들어 보인다. 회사 일이 어려운가 보다. 도와주고 싶지만 괜히 나서면 현수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 2018년 10월 현수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었다. 대학 갈 때 등록금이 걱정일 텐데 그때 되면 도와줘야지. 어머니는 저와 제 가족을 위해 계속 돈을 모아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2020년대 가계부를 보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때문에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 하지만 팔지 않겠다. 지금까지 5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리자. 2022년 12월 총 자산이 20억을 넘었다. 50년 동안 폐지 주우며 꿈꿔왔던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어머니는 마침내 20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계부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2월 이제 나도 나이가 많아졌다. 언젠가는 현수에게 이 돈을 물려줘야 할 텐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2024년 3월 1일 현수야. 엄마가 50년 동안 매일 새벽에 나가서 폐지를 주었던 이유를 이제 알겠니? 엄마는 너를 위해서 그 돈을 모았단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메모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불과 며칠 전에 쓰신 것 같았어요. 저는 가계부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50년 동안 매일 새벽에 나가서 폐지를 주우신 이유가 바로 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돈으로 시작한 투자가 50년 만에 20억이라는 큰 돈이 된 것이었습니다. 둘째, 투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작은 돈부터 시작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드리는 프로그램이었어요. 특히 주부들과 은퇴하신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아서. 70세가 넘으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도 70세가 넘어서까지 투자를 계속하셨거든요. 나이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럼 저도 손자를 위해서 시작해보겠어요. 이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어머니의 정신이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셋째, 폐지 줍는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거든요.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폐지 줍는 할아버지 한 분이 재단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이 고맙다. 이런 도움을 받을 줄 몰랐어. 내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우리도 관심을 받게 되었구나.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재단 일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미라고 합니다. 제가 재단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올해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해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 학생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 혼자 자신을 키우신 환경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학을 포기할 뻔했는데 재단의 장학금 덕분에 무사히 졸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저도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다른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그 학생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어머니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몇 달 후 그 학생이 취직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매월 작은 금액이지만 재단에 후원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고 싶어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20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 돈은 단순히 제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라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단을 운영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정말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청에서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시민 대상을 드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재단을 통해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상을 어머니와 함께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상은 제가 받는 것이 아니라 제 어머니가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50년 동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모아주신 사랑 덕분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시상식 후에 많은 분들이 어머니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머니시네요. 그런 분이 계셔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우신지 몰랐습니다. 10장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어머니의 20억이 만들어낸 변화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재단을 통해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중 많은 학생들이 졸업 후에 사회에서 좋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투자 교육 프로그램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5,000명이 넘는 분들이 프로그램을 수료하셨고 그중 대부분이 실제로 투자를 시작하셨어요. 어머니의 투자 철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것입니다. 어머님 방법대로 3년째 투자하고 있는데 정말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매달 20만 원씩 꾸준히 하니까 벌써 1,000만 원이 넘었어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카페도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러 오는 분들, 투자 상담을 받으러 오는 분들, 그리고 단순히 따뜻한 분위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찾아주십니다. 얼마 전에는 외국에서도 손님이 오셨어요. 어머니의 이야기가 해외에도 알려져서 한국까지 보러 오신 것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어머니의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서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전국의 가족들이 모여서 사랑의 유산 모임을 만든 것이었어요. 첫 모임에는 50가족이 넘게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부모님으로부터 뜻밖의 유산을 물려받으신 분들이었는데 그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혼자서는 힘들었는데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계셔서 힘이 납니다.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저는 어머니의 이야기가 정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재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내는 카페 일을 정말 즐거워하고 아이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자랑스러워합니다. 아이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나도 커서 할머니처럼 투자를 배워볼래? 그래서 나중에 내 아이에게도 도움을 주고 싶어. 이런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의 정신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지금도 매주 어머니 묘소에 가서 근황을 말씀드립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20억으로 정말 많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았고 5,000명이 넘는 분들이 투자를 배웠어요.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가 이제 외국까지 알려졌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엄마의 사랑에 감동받고 있어요. 묘소에서 바람이 불면 어머니가 대답해 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최근에 저는 어머니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머니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예요. 영화에는 어머니의 실제 투자 기록, 폐지 주우시던 모습을 재현한 장면, 그리고 현재 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까지 모두 담을 예정입니다. 어머니의 20억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50년간의 사랑이었고, 희생이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이것이 영화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될 예정입니다. 어머니의 20억 통장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주신 것은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계속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어머니가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어머니 같은 분들이 자녀를 위해 조용히 노력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저는 계속해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어머니의 20억 통장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부모님의 진짜 모습을 놓치고 있지는 않으신지 생각해 보세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도 여러분을 위한 큰 사랑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매일 새벽에 나가서 폐지를 주우신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가족을 위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달 조금씩이라도 미래를 위해 준비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머니처럼 큰 사랑을 남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투자는 돈을 불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키우는 것입니다. 가족을 위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작은 투자가 언젠가는 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어머니의 20억은 이제 영원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어머니처럼 가족을 사랑하고 미래를 준비하며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20억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50년간의 사랑이었고, 희생이었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작은 것부터 꾸준히 계속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도 가족을 위한 위대한 사랑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 사랑을 발견하고 함께 나누세요. 어머니의 사랑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